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오독 59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네, 오늘 저 만드레이크 베트남으로 저 여행 갔죠. 그래서 오늘은 만드레이크 없이 하는데요. 거기 가서 또 어글리 코리안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지, 참 이거 강가에 내놓은 애처럼 걱정이 되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되게 잘 있지 거기서 폐 안 끼치고. 만드레이크 없는 김에 평상시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영화 리뷰어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초대를 해봤어요.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어요. 호야님 나오셨습니다. 호야.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기다가 내 박수 특수 효과 넣을게. 네. 우리 방송 뭐 들어봤냐 뭐 이런 거는 됐고 만드레이크 씨에게 한마디 하세요. 네. 호야님. 사실 원래 그 만드레이크님이 민들레님이죠? 네, 맞아요.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분인데 오늘 못 뵙게 돼서 좀 아쉽네요. 네. 만드레이크가 뭐냐면 원래 민들레인데 만드레이크라는 게 전설 속에 있는 어떤 식물이거든요. 네, 뭔지 알아요. 위에는 민들레처럼 이렇게 꽃이 나와 있고 밑에 뿌리는 인삼처럼 생겨가지고 그게 막 팔다리 달려서 얼굴 괴물처럼 생겨갖고 움직이고 마법의 식물. 파네미로에 보면 나와요. 거기서 파네미로에. 뭐 저기 본인은 예쁘게 민들레라고 졌는데 하는 짓을 보면 만드레이크 같아서 괴물 같아서 제가 만드레이크로 바꿔 부르고 있어요. 저기 뭐 한 주간 별일 있었어요? 없었죠? 저요? 뭐 직장인이 뭐 별일 있어? 스케일링 했습니다. 스케일링? 네. 공짜로? 네. 공짜 아니던데요 요즘? 3,000원 정도 하지 않나? 6,000원? 3,000원? 아니 만 얼마? 18,300원인가? 아 그래? 달라고 하던데요? 이 문재인 정부 안 되겠구만. 그 18,000원. 문케어. 문케어. 나는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 되잖아요. 네. 2년에 한 번 갔거든요. 그래서 보험 적용이 안 됐나? 농담이고요. 2년 만에 갔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입에서 막 돌멩이 떨어지고 막 못이 나왔어요. 못이. 진짜. 그쪽에서 이제 막 해주시는데 좀 아파도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신경 써서 잘 해주시는 것 같다가 좀 자기도 짜증이 났던지 막 송구스러워 막 후벼 파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그 못들을 보여주는데 시원해. 네. 깨어나고 좋았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꼭 하세요. 어디 치과 가서 했어요? 홍보 좀 해줘요. 저기 어디냐 마포구청에 있는 이름도 몰라? 알아보고 간 것도 아니야? 사람 이름 치과였는데 네. 사람 이름이 된 치과입니다. 양승태 치과? 네. 그 비슷한 거였는데 하여튼 그렇군요. 네. 나도 해야 되겠다. 네. 스케일링. 맨날 해야지 하는데 바빠갖고 내일은 연말정산 때문에 또 못 가겠네. 호야님은 스케일링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저 잘 안 해요. 저분은 아직 새 건데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우리처럼 많이 쓴 사람이나 하는 거지. 네. 아직 저 이유식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쵸. 몇 개월밖에 안 됐죠. 아직도 저 새 겁니다. 사람이 피부가 온몸의 피부가 새롭게 다 바뀌는데 27일 정도 걸린대요. 아직 그 피부가 다 바뀌지도 않았잖아요. 뭔 소리야?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바쁘게 지냈어요. 바쁘게 지냈고. 바로 오늘 거 들어갈까요? 뭐 근황 있어요? 근황 할래? 근황. 네. 근황 한자 공부하고 알바하고 그랬죠. 공부하는 건 잘라서 뺄게요. 왜냐하면 학생이라는 게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신명 까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 신분 노출돼도 상관없으면. 아니면 학생이라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거 아닌가? 상관 있어요? 혹시 저기 일베 애들이 좌표 찍을지도 몰라요. 얘 가서 공격하라고. 누가 근데 막 찾아서 듣는 거 아니면 제가 엄청 조심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유명인이 될까봐. 혹시 초반에 엄청 조심하더라고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나갔는데 특히 업계 사람들한테 먹을까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 그냥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호연님은 영화 많이 봐요? 많이 보려고 하죠. 재밌으니까. 저기 일주일에 한 편 정도 보나요? 2편?
한 편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개봉하는 건 다 보려고 하고. 음. 근데 뜻처럼 안 되죠. 바쁘고 아, 알바하고 아유, 그러면. 바쁘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바빠서 잘 못 봐요. 극장 가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잖아요. 가는데 한 2시간, 뭐 오는데 뭐 2시간 기다려.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집중이 안 돼. 집에서 보면 자꾸 핸드폰 열어. 그렇죠. 아, 맞아요. 약간. 아니면 개 만지거나 핸드폰 열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화 바로 들어가죠. 오늘의 영화는 I eliminate the target from the future. In our present, called loopers. 그동안 2주 연속 만드레이크가 뭐 선택했었죠? 그때 개봉작 뭐 후줄근한 거 하나 선택했었는데 아쿠아맨. 아쿠아맨을 선정했었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되게 명작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문지기가 선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희들 안목이 이거밖에 없냐.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아쿠아맨 어떻게 보셨어요? 아쿠아맨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쿠아맨. 못 봤어요? 네, 안 봤어요. 아쿠아맨 안 봤구나.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아쿠아맨 피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피해갈 만한데 아쿠아맨. 저기는요.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라고는 다큐멘터리 혹시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건 너무 옛날 영화죠. 그거는 아직- 꼭 보세요 진짜. 어떤 면에서요? 그게 아니야.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편 한번 들어봐. 방송을 들어볼까요? 이따 집에 갈 때 버스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루퍼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몇 년 영화죠? 2044년 영화가 아니고요. 2044년 배경입니다. 2012년도에 출시된 영화고 개봉한 영화고 브루스 윌리스, 조셉 고든 레빗 주연입니다. 또 그때는 좀 무명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진 에밀리 블런트 이렇게 주연하고 있죠. 내용은 다 옛날 영화니까 보셔서 아실 텐데 2044년이 배경입니다. 근미래인데 크게 뭐 발달은 돼 있는 것 같지 않죠. 근미래 미국인데 지금 돌아다니는 차들도 돌아다니고 있고 조금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싶은 오토바이 조금 공중에 살짝 떠서 가는 스타크래프트의 벌처 같은 개념의 오토바이도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이미지가 블레이드 러너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블레이드 러너보다는 좀 덜 발달한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양극화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카메라는 그 하층민들의 세계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층민들의 세계에도 또 그나마 거기서 좀 잘 사는 사람들, 깡패시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 정도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루퍼는 킬러죠? 네. 킬러예요. 킬러인데 어떤 킬러냐? 존나 쉬운 킬러입니다. 이 정도 킬러면 나도 하겠어. 어느 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 가면 갑자기 사람이 포박이 된 채로 머리에 보자기가 씌워져서 뿅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을 총으로 팡 쏴서 죽이면 돼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서 30년 후 미래에서 살인 청부로 지목된 사람. 그래서 미래에서는 죽이면 그 사람들마다 아마 몸에 다 바코드나 이런 게 다 박혀 있나 봐요. 그래서 시체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돼 있어서 시체 유기가 안 되니까 완전 범죄를 위해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타임머신이 개발된 거죠. 현재는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미래의 그 조직에서 폭력 조직에서 보낸 살해 청부 지목된 사람을 오면은 기다리고 있다 총으로 그냥 쏴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등에 은이 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은 받아갖고 돈으로 바꿔서 먹고 살아요. 루퍼라는 작자들이. 그래서 그 하층민들보단 조금 더 잘 살아요. 그런 거 같죠? 조금.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또 역시 미래에서 온 타켓을 죽였는데 그 사람 몸에 금덩이가 지녀져 있으면 그거는 미래의 본인 자신인 거죠. 그래서 퇴직금 받는 거예요. 그냥 퇴직금. 뭐냐면 미래에서 이 루퍼들이 그 일을 하다가 정년 퇴임하게 되면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 그 루퍼 그 자신을 과거로 보내는 거죠. 과거의 자신한테. 그래서 살해하게 해서 완벽하게 그 범죄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은 열받잖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보상으로 금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은 계약 해지가 됐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금으로 남은 여생을 즐기다가 30년 후에 과거로 돌려보내져서 죽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영화의 분위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 네. 근데 왜 2.5점밖에 안 줬어? 보셨네요. 제가 그 새해로 복수인가? 새해가 되면서 이거 점수를 디노미네이션 시켰잖아요. 근데 2.5점이면은 되게 괜찮다는 거예요.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시험 점수 50점 맞았네가 아니라 그렇죠. 저 중위값이다 그렇죠. 정도 중간을 네. 하는 영화다 중간 정도로 정도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죠. 네. 눈이 되게 높아졌어요 지금. 아니 저기 아쿠아맨 몇 점인데요? 아쿠아맨 몇 점이었지? 아쿠아맨 한 3점 준 것 같은데. 그건 작년이니까 2018년 기준으로 네. 3점이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5점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약간 이게 서부극 느낌도 나고 그렇죠. 황량한 그 수수박과 총을 들고 인터스텔라 느낌 나죠? 네, 총을 들고 인터스텔라가 나중에 나온 영화인데. 그래서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네. 그다음에 그 조셉 고든 레빗 조토끼. 네, 그 사람도 다른 영화랑 또 느낌이 약간 다르던데 특수 분장한 거예요. 그쵸. 브루스 약간 윌리스 얼굴처럼 보이려고. 그쵸. 네. 그래서 좀 그렇구나. 근데 네. 그런 무정한 이미지 느낌. 무정한 이미지, 냉철한, 네네. 정도 없고 네. 비정하고, 네. 정도 없고 비정하고 같은 말인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타임 루프죠. 네.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좋아서 네. 괜찮았고 네. 두 번째는 그 루퍼라는 직업이 되게 설정이 좀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미래인을 죽이고 시체 처리하고 그런 거랑 이제 계약 해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근데 계약 해지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30년 후에 내가 목숨이 끝난다는 거를 이제 아는 게 되니까 남은 인생을 뭐 어떻게 살 것인지 아니면 왔을 때 내가 죽을 건지 말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자꾸 들게 되는 것도 되게 괜찮았고 근데 그렇게 쭉 가다가 내용이 약간 뭐 초능력이 막 섞여 들어가면서 쌍뚱맞게? 네 거기에서 조금 별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흥미로운 설정이었다. 네네. 그리고 세계관 같은 것들이 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주는 분위기 괜찮았다. 네. 근데 갑자기 초능력이 초능력자가 나오면서 나와서 네. 이거 되게 생뚱맞다 이거는. 생뚱맞다. 아니, 다 시간 여행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약간 꼰대에 관한 영화 같은 느낌이 꼰대? 들었어요. 누가 꼰대야? 그 브루스 윌리스가 브루스 윌리스 꼰대야? 꼰대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살지 마라. 나중에 니 좋아하는 여자 죽고 니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막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킬러같이 살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꼰대가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꼰대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야 20대까지만 살고 다 자살해. 그렇죠. 꼰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그렇군요. 되게 철학적인 영화였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점에 5. 2.5점에 5, 네. 5X 볼까 말까 해서 5죠. 네. 보라는 거죠. 네. 그 유시민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책에서 네. 꼰대화는 생물학적 자연적인 현상이다. 네. 라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거 막아야 된다. 자살해라.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호야님? 제가 이 영화를 어릴 때 한 번 보고 이틀 전에 한 번을 더 봤는데 어릴 때? 어릴 때가 느낌이 상당히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재밌다. 원래 그 시간을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잖아요. 그쵸. 진부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다시 봤을 때는 영화가 결말을 정해놓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 결말을 미리 해놓고 앞에 걸 다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굉장히 확 오지 않았나. 그 이유가 초능력 때문인데 문지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뜬금이 없었어요. 그쵸. 갑자기 초능력이 나오는 게. 그리고 루퍼는 굉장히 공들여서 초반부에 표현을 해놨는데 염력은 그냥 10%는 염력을 쓸 수 있다. 그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띡 하고 끝이거든요. 그리고 동전 날리고 뭐 그런 정도인데 그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알겠는 게 시드 때문에 끼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복선이죠. 시드에 대한 복선. 그런 것 같아. 지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초능력자 설정에 대한 좀 거부감 같은 게 차라리 시드가 그냥 극악무도한 뭐 힘센 사람으로 자라나서 그리고 똑똑하고 그래서 술을 잘 쓰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루퍼들을 다 해치우고 과거로 보낸다. 정리한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도 무리는 없었을 텐데 그걸 굳이 초능력자라는 걸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거기서 조금 이질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브루스 윌리스가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죽이게 한 레인메이커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결국에 그게 시드였던 거고. 근데 어쨌든 그 타겟이 3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3명이 다 어린아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어른이 어린아이를 죽이니까 그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초능력을 주지 않았나. 게다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아무 때나 막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얘를 죽여도 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데 초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지. 어릴 때부터 애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커서 흉폭해진다로 하면 어릴 때 그 흉폭성을 보여줄 만한 게 없잖아. 애가 그쵸. 뭐를 하겠어. 막 기관총 쏠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또 영화에서 브루스가 애기 죽일 때 그런 장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고 그게 스토리상으로도 되게 좀 거부감이 많이 들긴 했어요. 애기 죽이러 갈 때. 난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 나는 그 시카리오에서 그냥 뭐죠? 베네딕토가 아니 베네딕토는 교황님이잖아. 뭐지? 이름이 이렇게 명사가 생각이 자꾸 안 나. 총명탕 좀 하나. 델토로. 네. 델토로 형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애들을 쏴 죽일 때 너무 시원했어. 거기서 느끼는 어떤 장르 파괴의 쾌감 같은 게 원래 안 죽이잖아. 영화에서는 애들을 안 죽이잖아. 동물과 애들을 안 죽이니까. 근데 아직도 나는 동물 죽이는 거는 진짜 못 보겠는데 애들 죽이는 거는 뭐 좋더라고. 오, 그럴 수도 있구나. 드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랬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뜬금없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조토끼가 그 모자를 지킬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 맞아요. 좀 개연성이 그쵸. 좀 약하죠. 마지막에 극단적인 자기 희생을 위해서 앞쪽에 좀 그 모자랑 애정 전선을 쌓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뜬금없이 에밀리 블런트랑 뜬금없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시드하고는 유년 시절을 비슷한 것처럼 공유를 해요. 그것도 영화 결말을 보니까 딱 이것 때문에 이거 한 거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처음에 쭉 봤을 때는 되게 말도 되고 괜찮다 싶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거 짜맞춘 거네. 짜맞춘 거네. 별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평점을 준다면? 저 평점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 주지 마. 뭐 OX만 해. OX만. 원래 평점 우리도 안 해요. OX. 추천, 비추천? 일단 추천. 추천. 그렇군요. 저는 뭐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타임루프물 중에 웬만한 타임루프물 다 좋아하거든요. 요즘 허접하게 안 만들잖아. 그 시간여행으로 생기는 어떤 패러독스들 같은 거는 대부분 해소해서 각본 쓸 때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 좋아요. 어바웃 타임도 재밌고, 터미네이터도 재밌고, 루퍼도 재밌고, 그 다음에 타임 패러독스라는 이거 이후에 나온 또 영화 있는데, 그 사람 누구죠? 왜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지? 비포 선셋의 에단 호크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거가 훨씬 더 재밌게 하는데 그 왓챠에 없어. 그래서 루퍼 우리 왓챠 이렇게 좀 광고 안 넣나요? 왓챠? 뭐 아니야 왓챠.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이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리고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촉법 소년의 나이가 되지 않은 애들이 범죄를 아파트에서 벽돌 같은 거 떨어뜨려서 지나가던 문지기가 맞아서 머리에 홍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애들이라 처벌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잖아요. 청와대 청원에 보면은 청소년 보호법 없애주세요 이런 게 올라가지고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어. 근데 청소년 보호법은 소년법이랑 다른 거거든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한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는 거를 없애주세요 하면서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주세요. 20만 명이 사인을 했다는 거다.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의 자유 게시판이죠. 교육의 중요성. 가정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 여기서 그 시드라는 에밀리 블런트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삐딱해요. 엄마한테 까불고. 그리고 범죄도 저질렀죠. 초능력 소년인데 그 초능력을 아직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사고로 이모를 죽이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처벌로 하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또 얘는 얼마든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교육해서 교화시키고 해서 한 명의 성실한 성인으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에 그 타임 루프고 뭐고 이건 다 그냥 쇼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루퍼잖아요. 루퍼. 네. 고리라는 뜻이죠. 고리. 루프가 고리죠. 루프. 그쵸. 루프. 왜 제목이 루퍼겠어요? 왜 그 사람들을 왜 루퍼라고 부를까? 결국에는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해지하는데 또 자기가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갔다가 계약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은 그게 끝나는 게 어쨌든 자기가 돌아와서 일이 끝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돌아와서 네. 일이 끝나는 거예요. 삶이 마감되니까. 네. 그래서 루퍼다. 왜 루퍼 같아요? 루퍼가 그게 그 대사 중에 인생사 돌고 도는 거지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 브루스 윌리스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확실히 느꼈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어필이 있어요. 나는 윤회를 다루고 있다. 제목에서부터 그렇고 물론 이 영화에서 윤회를 끊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루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윤회를 끊고 우주와 합일된다. 그래서 해탈한 거예요. 루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루퍼. 이게 저기 영화가 보면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영화에 나오는 게. 그 조토끼가 그러니까 오늘의 조 배역 이름이 조죠. 조. 오늘의 조가 그 살인 또 하나 일을 하고 받은 돈으로 바꿔서 클럽에서 놀다가 몸 파는 분하고 같이 밤을 보내잖아요. 벽에 걸려 있는 벽시계 봤어요? 동글동글동글한 동심원 모양의 벽시계. 세계관에 맞게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저 장점으로 꼽는 게 세계관이 굉장히 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제목도 루프인데 아까 문재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일을 하다가 3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예전에 자기가 일했던 곳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서 거기서 자기 젊은 시절에 자기 손에 죽으면서 뭐 끝나는 그게 돌고 돈다는 것도 있고 또 매번 루퍼들이 맨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타켓을 기다리잖아요. 아마 미래와 정해져 있는 약속이겠죠. 이 시간에 이 장소로 타켓을 보낸다. 맨날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 똑같이 쏴 죽이고 똑같이 은 바꿔 먹고 똑같이 클럽 가서 약하다가 뭐 또 다음날 살인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된다. 라임을 잘 맞췄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랩으로 친다 그러면은 영화가 라임을 굉장히 좀 잘 맞춰놨다. 또 하나 느껴지는 게 그 에이브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미래에서 이 루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조직원, 보스가 돼 있죠. 이 시대에 현재의 보스가 돼 있는데 그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그 뉴스룸의 그 지적인 앵커. 더맨더머 나왔던 그 사람은 더맨더머는 아니에요. 왜 이래? 왜 그 지적인 사람을 더맨더머를 만들어 보려? 제프 다니엘스. 아닌가?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맞을걸요? 맞네. 맞죠? 야, 이 사람 네. 연기 변신 장난 아니네. 영화 보는 눈이 많이 늘었어. 이 사람 장난 아닌데. 요번에 나온 그 그린북이 더맨더머 만들었던 감독이 연출했거든요. 네. 계속 코미디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비 43 만들고 무비 43 참. 근데 그린북 장난 아니야. 죽여. 진짜 괜찮아. 아무튼 장난 아니란 얘기는 들었어요. 보고 싶은데. 2019년 최고 영화를 벌써 봐버렸어. 큰일 났어. 그 정도예요? 네. 아무튼 이 제프 다니엘스는 어린 시절에 꼬맹이 조한테 불황아로 살고 있는 꼬맹이 조한테 아주 그냥 눈빛도 사납고 아주 그냥 반항하는데 손을 내밀죠. 총을 지워줘요.
루퍼를 만든 거예요. 이 사회의 악을 만드는 고리입니다. 그런 루퍼가 된 조도 어린 시드 앞에서 총을 쥐어줬으면 또 루퍼가 됐을 텐데, 또 이 사회의 악이 돼서 이 사회가 계속 이렇게 썩어가게 하는 순환의 한 또 고리가 됐을 텐데, 사회를 썩게 만드는 그 고리가 되는 사람들, 사회가 썩어 있게끔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또 루퍼, 나는 또 생각이 들고, 또 이 루퍼들이 가지고 다니는 총이 사정거리가 15걸음밖에 안 된대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미래 사회인데 뭐 굳이 거기 뭐 나중에 브루스 윌리스가 총 쏘는 거 보면 뭐 좋은 총 많은데 그러면 후진 총으로 왜 거기 일을 할까? 그런 게 루퍼들은 오늘만 살잖아요. 오늘만. 왜냐하면 돈으로 막 다 흥청망청 쓰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오늘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총이 사거리가 바로 15발짝밖에 안 된다라는 게 그 루퍼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캐릭터하고. 만약에 저기 게임 하는데 캐릭터가 막 구척의 장비야. 장비 말고 관우. 근데 무기는 단검이야. 이러면 안 어울리잖아. 청룡 언월도 정도는 들고 다녀야. 그래도 거기다 적토마 정도는 타야지 뭐 자전거 타고 다녀봐. 안 어울리잖아요. 이런 좀 어떤 라임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 잘 맞게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과연 조토끼가, 오늘의 조가 시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어떤 대의적 명분, 악몽이 계속 반복된다. 시드가 나중에 이 일을 겪고 커서 악마가 돼서 미래의 내가 그거의 피해자가 돼서 과거로 다시 와서 시드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시드가 다시 악마가 되고, 이런 거를 끊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끊는다 하고선 선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 코야가 말한 대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생뚱맞게 자살하면은 병신조 뭐야? 하니까는 에밀리 블런트와의 로맨스도 한번 넣고, 영화 초반부터 조토끼가 엄마를 그리워한다라는 장치도 좀 넣어놓고, 그래서 자꾸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시드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어린 시절 또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입을 한다는 장치를 둔 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관객 입장에서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했었으면 어땠을까. 영화를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정교하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유, 2시간이네? 2시간이나 했는데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단 말이야? 이게 나쁜 놈들이네. 이게 잘못 만들. 나는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조금 젊은 조의 행동 동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좀 걸리고요. 브루스 윌리스가 말년에 중국에 가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배우라던데, 그 상대 역이 중국 배우인데, 그 중국 배우의 손가락이 엄청 두껍더라라는 게 좀 이렇게 눈에 걸렸고, 이게 외모로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연예인은 외모도 하나의 자기 상품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30년 계약 해지를 당하려고 뭐 라삐 같은 사람 3명이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 미래의 조직원들이죠. 너 이제 과거로 가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브루스 윌리스를 잡으러 왔다가 반투명한 창문 밖에 있는 브루스 윌리스의 와이프를 다른 킬러로 오인하고 쏴 죽이는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단초가 되는데, 그때 아니 브루스 윌리스는 정작 전기 충격기로 잡아가 쏴가지고, 근데 왜 전기 충격기를 두고 총을 쏴가지고 이 사단을 내는 건가 라는 것도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액션씬이 좀 허접합니다. 네, 특히 제일 허접한 거는 마지막 조토끼가 오토바이 타고 자기에게 돌진해오는 조직원, 그 조직원을 한 방에 날리는 마지막 일격을 가는 씬이 있는데, 되게 허접해요. 맞아요. 액션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런 거가 조금 눈에 좀 거슬리는 점이기는 한데요. 뭐 그래도 저는 전체적으로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았다. 그 주는 메시지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5드리고요. 저는 이거 한 최소 3.5점 이상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난과 고통을 대물림하면서 끊임없이 이 사회를 좀먹던 루퍼. 요거 직업 제이가 오면 어떡할래요? 루퍼? 네, 어떻게 할래요? 지금 직업은 없어. 백수라고 치고. 백수. 이거 자기 직업하고 이거 바꾸려. 아니.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애가 없으면은
내 삶이 그렇게 피폐하면은 할 것 같아요. 애 있으면요. 애를 키워야 되니까 돈을 또 벌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래도 못할 것 같아. 그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계약이 종료가 될 거고 내가 백발 노인이 돼서 막 그 사람 죽이고 이렇게까지 아니죠. 백발 노인 아니죠. 30년이니까 네. 50대 60대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결국엔 내가 죽게 되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왔을 때 전 못 거기 그 세계가 거기 나온 영화식으로 이렇게 막 황폐하고 그러더라도 네. 거기 막 무법천지잖아요. 막 물건 조금 훔쳐가는 소년을 막 시민이 총으로 쏴 죽이고 백주대낮에. 근데 그래도 그 지금 미국도 그런데? 현실이네. 그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내가 딸린 식구들 없고 그러면 가족이 없다 이러면은 딸린 식구가 있어서 못한 이유는 뭐야? 그 제가 봤을 때 저를 죽여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죽으면 그건 30년 후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네. 애 다 키워놓고 그동안 그 은과 금으로 떵떵거리면서 그러네. 가해시키고 맞네. 서울대 보내고. 아니다. 그래도 저는 안 할랍니다. 안 해요? 어떻게 저기 호야님은?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근데 사실 그 영화 속에 제가 그 빈민가 안에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절대 안 하죠. 부족한 게 어딨다고 그런 걸 해요. 그 상황이면 한다. 제의가 왔으면 위험성도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죠. 얼마나 쉬워. 맞아. 광고 저기 예고편 이런 거 보면 막 시간 암살자 이렇게 멋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갖다 아니야. 넣으면 쏘고 그냥 갖다 넣으면 끝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거 하면 힘들게 한자 공부 안 해도 돼요. 맞네. 저는 할 것 같아요. 장점이 있어. 일단 보니까 실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 당장 내가 굶어 죽는데 이걸 하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다. 또 두 번째, 만약에 미래에서 내 자신이 날아오게 되면 그래서 계약 해지가 된다면 큰 돈이 생기고 황금이 오니까 큰 돈이 생기고 또 하나 플러스로 생명이 보장이 돼. 30년 후까지. 그때까지 난 무조건 안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황폐한 세계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맨날 죽어나가는 그런 세상에서 난 30년 후까지 보장이 되는데 난 그거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황금을 가지고 막 살아도 안 죽어 난. 맞네. 그렇죠? 맞네. 안 죽어. 황금 막 써도 돼. 다 쓰면 브루스 윌리스가 중국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계약 해지 당한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죠. 황금 가지고. 그래서 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6년 만에 떨어져서 나머지 24년을 다시 총질하면서 살잖아요. 그때는 총 쏘는 거 봤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쏘는지? 왜? 안 죽으니까. 난 안 죽으니까. 무적인데. 그러다가 루퍼끼리 만나. 그럼 서로 못 죽이는 거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해지가 돼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황금을 다 가지고 온 루퍼가 있으면 그날 파티를 하잖아요. 하면서 고생 끝이다 하면서 막 신나고 아무도 그거를 비극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점도 일단 마음에 들었어. 잘 만들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죽이냐. 근데 내 얼굴을 보면 못 죽일 수도 있지. 순간 망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폴다노 나오죠. 거기서 저 조토끼의 친구 절친으로 나오는데 폴다노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나와 맨날? 아니 옥자에서 좀 멋있게 나와도 찌질해 보여. 애가 똥폼 잡는 것 같고 좋아하는 배우인데 수염 숱도 왜 이렇게 없어? 폴다노가 계약 해지가 돼서 자기 자신이 왔는데 얼굴에 보자기가 씌워져 있어서 못 알아보기는 했지만 흥얼거리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고 저거 내 노래인데 그거 알아보고선 못 쏘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 나도 막상 야 이건 찬스야라고 하더라도 내 얼굴이 저 앞에 있으면 좀 못 쏠 것 같긴 해요. 그런 장면이 한 번 또 반복된다는 것도 영화의 루프물인 이 영화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토끼도 자기 자신이 이분은 보자기도 안 쓰고 왔네 이놈 얼굴 딱 보는 순간 못 쏘잖아요. 그 이전에 폴다노가 자기 자신을 알아채고 못 쏜 것과 같이 한 번 또 반복된 거죠. 아무튼 나는 내 얼굴 잘 가려놓고 오면 난 한다. 난 그리고 이 루프란 직업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말이 결국에 내 인생을 내가 정한다는 얘기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 중간에 총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걸 새 삶을 지어준 것 자체는 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서 온 나도 사실 미래의 삶을 나한테 강요하고 있고 과거의 나한테. 꼰대처럼. 꼴부려 아니야 이거. 꼴부리죠. 엄청 꼴부리죠.
네, 그쵸?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 본인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 과거의 조가 선택을 하는데 그거는 미래의 나도 막을 수 없고 본인만의 선택이니까. 윤회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이 악순환을 끊음 고리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끊음으로써 어떤 주체적인 행동으로 그 열반의 경제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그쵸. 근데 죽음이 내가 만약에 30년 후에 내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결정이 나버리는 것 자체가 얼마큼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기보다 그걸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렇죠. 거죠.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지만 길기는 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 줄을 알면서 사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오히려 그게 더 고통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 보험 막 들고 맨날 가서 건강검진 받고 네. 어디만 잘다 가면 어디만 조금 나 병 걸렸나? 아무튼 병원 가보고 하는 게 불안해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30년 후에 죽어. 근데 살다 보니까 뭐 병에 걸려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고쳐질 수 있는 건지. 그런데 화상을 입은 채로 막 평생 사는 거야. 네네. 매일매일. 네. 그런 것 맞네. 있을 보장이 수 있고. 없네요. 원래 같으면 네. 화재 사고로 죽어서 고통 없이 끝나는 건데 난 30년 후에 죽을 거라 죽지도 않고 화상만 존나 입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삶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공포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왔을 때 난 못 사 죽을 것 같아요.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루퍼를. 그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죽을 거지만 네. 내 눈에 보이는 건 싫다. 그것이 그런 것 같아요. 꽁처럼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꽁처럼 풀숲에 머리만 쳐박고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돼.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죠. 확실히 그 죽음이라든지 어떤 큰 고통을 내가 늘 인식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겠죠. 불안하고 무섭겠죠. 불안하진 않을 거야. 하여튼 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엄청 초조해질 것 같긴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영화네. 좀 영화에서 좀 재밌었던 게 보통 이런 타임 루프물이나 이런 타임 패러독스 시간 여행을 다루는 영화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된다. 근데 그 중에 좀 웃겼던 장면이 조토끼랑 오늘의 조, 그다음에 내일의 조가 한적한 식당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늘의 조가 야, 너 빨리 죽어라. 너 안 죽으면 나도 죽어. 그럼 나도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과거에 오늘의 내가 죽으면 내일의 나도 죽는 거니까. 하면서 막 설득을 해요. 빨리 죽어줘라니까. 아니야. 나는 레인메이커를 찾아서 죽여버려서 미래에 내 와이프를 살려낼 거야. 그 여자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줬어. 하면서 말싸움하다가 그러다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그러면서 관객들한테 한 가지를 말로 설명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과거로 와서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나서 너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으로써 미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브루스 윌리스는 현재로 오는 그 순간부터 기억이 없어야 돼요. 그 이후는 역사가 없으니까 그 브루스 윌리스의 역사는. 근데 역사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 조토끼도 브루스 윌리스가 옴으로 인해서 안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생활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는 오늘의 조가 뭘 하면 내일의 조가 잠깐 있다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그게 기억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조토끼가, 아니, 어떻게 해서, 하면서 좀 몇 가지를 더 물어봐. 그러니까는, 브루스 윌리스가 뭐라고 하냐면, 화를 버럭 내면서, 따지지 마라! 막 이런단 말이야. 물어보지 말라고! 왜? 야, 시간 오래 자꾸 따지지 말라고. 이거 관계 같다는 얘기예요. 야, 여기서, 야, 이거 모순인데? 요거 말이 안 맞는데? 이거 따지지 말라고. 하는 그게 전형적인 꼰대들이 하는 거잖아요. 응? 다 빨갱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술하고 앞에서 마술사가 막 마술하고 있는데 내가 저거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막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즐기라고. 야 따지지 말고 즐기라고 하면서 관객한테 그 배우의 입을 빌어서 감독이 일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 장면이. 영화 내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타임루프물 같은 데서 이렇게 보이는 오류 같은 것도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사실은 큰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뭐 혹시 뭐 시간 오류 같은 거에 대해서 뭐 눈에 띄는 거 있었어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저도 거슬리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진 거야 지금. 뭐였냐면 브루스 윌리스 내일의 조가 현재로 타임머신 타고 오는 장면이 2번 반복되잖아요.
한 번은 오늘의 조의 시각에서 또 한 번은 내일의 조의 네, 시각에서 자기가 과거에 네. 두 번 반복이 되는데 네. 브루스 윌리스가 젊었을 때 내일의 조가 젊었을 때는 미래에서 온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 황금을 갖고 중국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네. 레인메이커의 엄마를 죽일 일이 없었다고. 미래에서 온 자기 자신이. 왜?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까. 그죠? 시드라는 애가 레인메이커라는 괴물이 되는 이유는 브루스 윌리스가 시드를 찾아와서 시드를 죽이려다가 시드의 엄마만 죽이고 시드를 죽이는데 실패해서 시드가 그 복수심 때문에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젊었던 시절에는 미래에서 온 자기 자신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시드 엄마를 죽일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레인메이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뭐 만약에 그렇게 원래대로 흘러갔다면 내일의 조가 만들어지는 그 세계에서는 그 우주에서는 네. 걔가 그 레인메이커를 만든 게 아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딴 놈이 죽일 수 있죠. 그렇죠. 딴 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를 죽였건 아니면 진짜 엄마가 걔를 그렇게 막 뭐 외부랑 차단한 상황에서 애를 막 키우다 보니까 애가 또 뭐 좀 이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엄마가 커가는 과정 중에 어느 날부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레인메이커는 어쨌든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어쨌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브루스 윌리스가 굳이 거기 딱 가가지고 그렇게 생 난리를 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죽이지 않아도 레인메이커가 나오는데 그러면 뭐냐. 미래가 어떻게 된 거냐. 원인이 브루스 윌리스여야 하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죽었는데도 그게 발생했다. 이게 여기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문지기가 말한 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다른 사건에 의해서 엄마가 죽어서 애가 복수심 아니면 엄마가 애를 학대해서 레인메이커가 삐뚤어져가지고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됐다. 아니면 얘는 원래부터 삐뚤어진 애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조토끼가 찾아갔을 때도 이미 애가 좀 삐뚤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라 그러고 말 안 듣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는 그런 애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애 이름이 시드잖아요. 시드. 씨앗이라는 뜻이잖아요. 씨앗. 뭐의 씨앗일까? 눈물의 씨앗? 재앙의 씨앗? 물론 스펠링은 달라요. 시드는 S로 시작하는데 얘는 극 중에서 찾아보니까 C로 시작하더라고요. CID로 돼 있더라고요. 너무 똑같이 그 씨앗이란 단어를 그대로 써서 쓰면은 좀 촌스러우니까 음만 차용해서 썼겠죠. 인상적이었던 장면 같은 거 하나 꼽아볼까요? 뭐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쏘는 거 그거 어떤 거 그 장면 너무 품 잡으면서 쏘지 않아요? 저기서 만드레이크 있었으면 그거 터미네이터 2에서 따왔다고 할 것 같은데. 터미네이터 2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오토바이 타고 에드워드 폴롱을 따라가면서 에드워드 폴롱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대형 트레일러를 장총으로 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전할 때 총을 돌리면서 장전하잖아요. 그때 너무 멋있었는데 그거 중학생 때. 터미네이터 2 봤어요? 네, 봤죠. 오 진짜? 어디서? 주말의 명화에서? 그런 거 모르나? OCN? 없죠. 나 주말의 명화 알아요. 알아? 진짜? 나 주말의 명화 그 오프닝 음악도 너무 좋아해서 그거 맨날 듣는데. 진짜. 그렇구나.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혹시 그거 같아. 폴 다노의 미래 애가 와서 도망가잖아요. 안 죽고. 그러면서 막 기차를 타려고 철조망을 넘는데 신체 부위가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오늘의 폴 다노가 잡혀서 자르고 있는 거죠. 조직에서. 야, 너 빨리 안 오면 좆되는 거야 하면서 처음에 손가락 없어지고 코 없어지고 발 없어지고 이게 점점 없어져가는 그 장면이 섬찟하더라고요. 그 장면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 배우의 손가락이 굵은 장면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 보면서 나비 효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비 효과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거 감독판 결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루포 보고 나비 효과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비 효과랑 이거랑 어떤 게 더 나아요? 나비 효과가 훨씬 낫죠. 그래요? 네. 루프, 루프 괜찮은데. 여러분, 루프 한번 보세요. 루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대사들. 오늘의 조가 폴 다노한테
폴다노가 계약 해지를 못 시키고 도망오잖아요, 일로. 네. 미래의 자신을 못 죽이고. 그때도 조토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못 숨겨주니까 너 빨리 돈 좀 줄 테니까 기차 타고 떠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래의 브루스 윌리스가 오늘에 와서 조토끼를 때려 눕힌 다음에, 야, 너 죽으니까 기차 타고 떠나. 라고 또 말을 또 반복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조토끼가 에밀리 블런트한테 빨리 트럭 타고 떠나. 또 반복하죠. 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대사들, 장면들, 그리고 또 크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통받는 사회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것들 이게 그 전체적으로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또 이런 운율을 너무 잘 맞췄어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거기서 또 하나 제프 다니엘스 연기 어땠어요? 그 현재의 그 조직 루프 대빵. 나는 그 처음에 폴다노가 조토끼네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조직원들이 와서 조토끼를 체포해서 가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제 제프 다니엘스랑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엄청 섬찟하면서도 이 사람 왜 이렇게 유머 있게 얘기하지? 나 저걸 배워야겠다. 아무리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도 너 옆에 망치가 이렇게 있어. 테이블 책상에. 야, 너 손목 날아간다. 이거잖아. 거기 나한테는 9자를 주고 장마담한테는 3자를 줬을 것이요. 근데 얘기해줘. 야, 저기 폴다노를 숨겨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손가락 하나 내놔. 아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잔인한 방법은 쓰지 않을게. 하면서 이렇게 뭐 말로 설득할게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야, 저거 뭐냐. 그 어떤 이질감. 저 테이블 위에는 저 망치에다가 마치 죽일 것 같은 조직의 보스인데. 다정다감하게. 다정다감하게. 조토끼한테 말로 설득할게 하면서 그리고 최후의 제안으로 또 한 것도 그러면 네 전 재산 중에 반 내놔. 요거 그 정도면은 만약에 진짜 내가 제 친한 친구 같으면 거래할 수도 있는 정도의 양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야, 이거 참 진짜 쫄깃쫄깃하게 좀 연출 잘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장면도 좀 괜찮았어요. 그러고서는 그 장면이 한 번 또 반복되죠. 자기 아들 손목 날리잖아요. 망치로. 그때는 아니, 저 사람은 말로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갑자기 망치를 들어서 자기 아들인데 야, 교육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삐뚤어지는 거 아니에요. 깡패짓이나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아빠들이 밖에 나가선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무뚝뚝하고. 에이, 아닙니다. 그런 아빠들에 대한 일침이 아닐까. 그걸 부모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제프 다니엘스의 아들이 복수를 하러 찾아오잖아요. 브루스 윌리스를. 브루스 윌리스가 다 몰살하고 누구죠? 에밀리 블런트 시드를 죽이러 갔으니까 복수를 하러 혼자 깜냥도 안 되는 바본데 복수를 하겠다고 막 오토바이 타고 쫓아오잖아요. 네. 그것도 시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시드가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 라는 거를 어떻게 왜 레이머크가 됐을 거냐라는 거를 제프 다니엘스의 아들 그 좀 띨빵한 아들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 루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그래서 뭐 저는 볼만한데 이 나머지 세 분도 볼만하다고는 선택했어요. 다 5를 선택했죠. 5 3개. 5 3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셉 고든 레빗 얼굴이 되게 좀 특이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조셉 고든 레빗이 점점 그 늙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편집돼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좀 경악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머리 숱 붙이고 이렇게 싹 고개를 돌리는 장면 첫 등장하는 장면 나오는데 거기서 이거 뭐야 뭐 제오 원소에 게리 올드만 있냐. 좀 충격적인 장면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볼만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영화 루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얘기했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시간 여행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